대충 해석해서 대충 그냥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면 사실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발 자, 항상 순서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아직은 여러분들의 실력을 평가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아시죠? 그래서 아직은 평가할 단계가 아니라 자꾸 실력을 쌓아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각각 영어로 하면 더 좋고요. 나는 아직 영어로 하는 게 조금 어렵다 싶으면 각각 해석을 해서 한 줄로 한 줄 요약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글로 해도 돼. 영어로 하면 더 좋지만 알겠지? 그래서 자, 이 문장을 해석을 해서 요거는 그냥 요런 내용이다. 그리고 요걸 해석해서 요런 내용이다. 요런 내용이다. 요런 내용이다 라고 하고 그 옆에 있는 그 여러분들이 쓴 영어건 한글이건 그 요약을 보고 순서를 맞추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조금 더 수월해져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지 않고서 괜히 그냥 아는 단어 몇 개로 자꾸 짜집기 하다 보면은 굉장히 오답률이 높습니다. 자, 수능 문제만 한번 연습으로 해볼게. 시작. 자, 시장에 힘이 있어.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뛰어나답니다. 시장의 가능성이 훨씬 더 뛰어나다. 근데 뭐를 했을 경우에 자, 중요한 단어입니다. contracting 무슨 단어죠? 논쟁. 네. 자, 계약을 하다라는 뜻이죠. 계약. 그치? 됐죠? 즉, 자, 우리가 상대방과 계약을 하려고 했을 때 당연히 뭐를 디벨롭하는 게 중요해? 평판을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치? 근데 특히나 언제 평판이 중요하냐면 만일 그 계약이 뭐가 됐을 때 위반이 됐을 때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그래서 그 계약이 마치 어떻게 가치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평가됐을 때 오히려 뭐를 발전시켜야 된다? 평판을 발전시켜야 된대. 사실 시장 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뭔가 경제적인 지문 같지만 사실 뻔한 얘기예요. 누군가가 누군가 계약을 했을 때 뭐가 중요하다? 평판이 중요하다. 즉 평판은 무슨 단어? 트러스트, 신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했을 때 한 단어로 어떻게 요약하는 거야? 계약을 할 경우 뭐가 중요해? 서로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머리하면 돼요. 알겠죠? 영어로 하시면 더 좋고. 자, 영어로 한번 해볼까? 해봐. 얼마나 하나 보자. 네, 영어로 한번 영작을 해보세요. 야, 이 정도도 못한다는 건 열심히 해야겠죠? 어느 쪽 한 파트가 굉장히 약하다면 사실 영어 실력을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영역 불균형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말해 이런 경우에 봐봐. 어느 쪽이 더 그나마 조금 더 유리하냐면 자, 너 나갈래? 죄송합니다. 나 한 번만 더 그럼 내보낸다. 네. 자, 문법은 조금 잘하는데 독해를 너무 못해. 이 경우와 문법 독해 둘 다 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어느 정도 해. 이런 두 가지 경우에 뭐가 낫다? 후자가 훨씬 나요. 알겠습니까? 영역 불균형이 사실 영어 실력의 최악이야. 알겠니? 보통 아이들이 고등학교 내신 등급 딸 때 가장 오히려 등급 못 따는 경우가 영역 불균형이야. 왜 그러냐면 착각을 하게 만들어 자기가. 즉 내가 예를 들어 문법은 좀 해. 근데 독해를 되게 못한다고 했을 때 독해를 못하니까 내가 독해를 열심히 해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문법을 좀 하니까 나는 그래도 영어 조금 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 안 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영역 불균형이 사실 최악이다. 그래서 자, 요 정도는 문법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만약 요 정도도 내가 문법적으로 영작을 못한다. 그건 뭐를 의미해? 문법이 되게 약하다는 거야. 알겠지? 자, 신뢰가 중요하대. 중요하죠. 중요도. importance 뭐에 of trust
뭐를 할 경우에 for contracting each other. 요 정도로 영작하면 되지. 이게 뭐야? 서로 계약을 할 경우에 신뢰의 중요성 이거잖아. 그쵸? 응. 요 정도도 영작 못하면 안 돼요. 네. 알겠지? 자, 그러면 계약을 할 경우에 신뢰가 되게 중요하구나. 첫 번째 문장 갑니다. 자, 비슷하게 집주인이죠, 땅 주인이죠. 자, 호스트 주인이 어떤 걸 뭐 한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즉 담벼락이라든지 니치라든지 또는 관계 시스템 이런 것들을 뭐 한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건 뭐죠? 그렇죠. 관리를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해. 그렇다면 농부와 그 집주인, 땅 주인의 정확한 평가는 아마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완성되어질 거고, 그때 서로의 뭐를 얻으려고 노력을 할 거야? 즉 타인의 expense 소비가 다른 이들로 하여금 결국 뭐를 막게 한다? 앞으로의 미래에 거래를 할 경우에 거절을 하게 만든대. 그러면 직독직하면 이렇습니다. 좀 더 우리나라 말로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비슷하게도 집주인, 땅 주인이 관리를 안 하게 돼. 그렇다면 결국 주인과 농부와의 관계가 뭐가 깨지기 때문에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다른 거래를 할 경우에 거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서로 간에 신뢰가 부족할 경우 결국 땅 주인은 뭐를 할 수밖에 없다? 관리를 잘 못할 수밖에 없다. 그치? 되셨죠? 그러면 센스 있는 친구라면 최소한 A번이 처음은 아닐 거고 좀 더 센스 있는 친구라면 A번이 어디야? 마지막이겠죠. 왜? 결국 뭐다? 관리를 잘 못한다가 네거티브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의미하잖아. 알겠죠? 네, 땅 주인이 결국 관리를 안 해요. 즉 어쩌고저쩌고 했기 때문에 땅 주인이 관리를 잘 안 하게 돼요. 이 말이잖아. 그치? 이해되시죠? 네, 자 B번 갑니다. 자, 시간 흐름에 따라 그 땅 주인들이 뭐를 한다? 간접적으로 농부들을 감시를 합니다. 즉 뭐를 관찰하면서 보고된 얘네가 농사를 얼마나 졌나 그 결과물에 대해서 또는 토양의 일반적인 퀄리티 즉 질에 대해서 또는 어떤 이 농부가 좀 특이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진 않는지 땅 주인이 뭐를 하게 된다? 감시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죠? 감시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얘가 지금 뺀질거리지 않고 농사를 잘 짓고 있나? 네. 자, 그렇다면 그 농부와 땅 주인의 평판은 그 행동으로 뭐 할 거야? 굳어질 거야. 즉 감시를 해봤더니 얘가 막 성실하게 막 열심히 막 이래. 그러면 저 농부는 참 성실한 농부구나라고 해서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 좋아진다는 얘기고 둘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건 뭐를 의미해? 신뢰가 쌓인다는 얘기고 반대로 이 새끼가 일 시켰는데 잘하고 그냥 봤더니 막 쳐놀고 앉아있어 이러면 뭐가 깨져? 신뢰가 깨진다는 얘기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결국 어떤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라면 농부는 노력을 덜하게 될 거고 오히려 토양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될 거고 그리고 크롭 뭐지? 농작물을 어떻게 한다? 축소 보고할 수 있다라는 거죠. 평판이 잘못된다면 즉 결국 뭐를 위해서 얘가 잘 일하나 못하나 감시를 통해서 뭐가 된다? 신뢰가 형성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이번엔 농부와 누구가 땅 주인들이 결국 뭐를 개발시킨다면
즉 서로 간에 신뢰를 개발시킨다면 어떻게 저 농부가 정직해, 공평해, 그리고 땅도 잘 분출을 했어. 이래서 그들이 했던 일들이 좋게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 결과 당연히 그 공동체의 평가들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잘 봐. 결국엔 신뢰가 어떻게 형성이 돼? 굉장히 좋게 형성이 된대. 됐지? 자, 그러면 이제 플로우 연습해 볼게요. 잘 봐. 집중. 자, 여기는 지금 감시를 했더니 신뢰가 형성돼야 되는데 마지막 문장에 얘가 뭐 하고 있다고 했어? 그렇지, 노력을 덜 하고 있으니까 감시를 해봤더니 신뢰가 형성이 돼야 하는데 안 된다라는 의미겠죠. 그치? 이해되죠? 자, 그럼 정리합니다. 이 문장은 뭐야? 결국엔 신뢰가 부족해져서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문장이었고, 여기는 감시를 해봤더니 저 새끼가 뺀질거려가지고 신뢰가 깨진다는 내용이었고, 이 문장은 굉장히 신뢰가 좋다라는 내용이야. 그럼 집중. 뭐가 먼저여야 돼? 신뢰가 좋다. 그렇지. 왜? 만일 신뢰가 나쁘다라는 게 먼저면 신뢰가 나쁘지. 그치? 그래서 그 결과 뭐가? 관리를 잘 못한다고 했지. 근데 갑자기 관리를 잘 못한다고 해놓고서 갑자기 서로 막 신뢰가 좋아진대. 말이 안 되잖아. 이해되십니까? 플로우라는 게 뭐다? 신뢰가 굉장히 좋게 형성되면 좋은 결과를 놔두는데, 근데 감시를 해봤을 때 신뢰가 깨진다면 그 결과 관리가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죠. 알겠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 C, B, A에서 5번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쌤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 굉장히 자세하게 구구절절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자, 잘 봐. 딱 1분 걸려야 원래는 정상이야. 시간도 재고 풀어야 돼. 이걸 봤을 때 굉장히 가능성이 있구나. 계약을 할 때, 근데 그 계약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서로 간에 평판이 중요한데, 특히나 그 평판이 언제 중요해? 무언가 신뢰가 깨졌을 때 그 평판을 복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대. 그렇구나. 옆에 싹 간단하게 요약하고, 근데 비슷하게 관리가 잘 안 된다고? 이런 관리를 잘 못해? 결국엔 나중에 거래를 했을 때 그 거래가 잘 형성이 돼야 하는데 안 된다는 얘기였어. 옆에 신뢰가 부족할 경우에 관리가 잘 안 되는구나 라고 써놓고, 자, 그 다음 얘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감시를 해봤더니 그 결과 얘가 뭐가 된다? 뺀질거려가지고 신뢰가 부족해진다 라고 해석을 했다면 옆에 간단하게 요약하시고, 밑에 둘의 관계가 정직, 공정 이런 것들로 인해 굉장히 좋게 형성이 됐을 때 결국 그 평판 자체가 그 공동체에서도 좋게 형성이 되는구나. 그러면 서로 간의 신뢰가 좋아지면 결과가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마지막 문장의 결론이니까 그렇다면 신뢰가 좋았다가 만약에 감시를 통해서 신뢰가 나쁘게 형성이 된다면 그 결과 결국 관리가 잘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정답을 5번으로 고르면 딱 1분이야 지금. 알겠어요? 네. 됐지? 물론 여러분들이 1분 안에 풀기는 건 힘들겠지. 근데 최대한 자꾸 그 안에 자꾸 풀어보려고 해야 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 단어를 안 외울 수도 있고, 그치? 애상초 원래 영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인지 못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을 최대한 빨리 풀려고 인지를 안 한다는 거야. 그건 시작부터 사실 잘못된 거거든.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왜? 우린 영어를 왜 하는 거야? 냉정하게 얘기해서. 서로 외국 나가서 대화하려고? 뭘 보기 위해서? 그래,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근데 시험은 뭐가 한정돼 있지? 시간이 한정돼 있는 게임이잖아. 알겠어? 근데 어떤 애들 보면 그냥 세워라 내워라 풀고 있어. 그냥 이게 무슨 뜻이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쓰면 안 돼. 틀리더라도 내가 최대한 조금 집중해서 좀 빨리 풀어보려고 좀 이렇게 자꾸 노력을 해야 실력이 늘죠.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 해볼 거야. 맞았던 친구건 틀렸던 친구건 자 지금부터 1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1분 30초 정도 줄게. 지금 이 지문 아까 했지? 간단하게 요약, 간단하게 한글 요약, 간단하게 한글 요약. 영어로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간단하게 한글 요약해서 그래서 이게 정답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풀어보세요. 1분 15초 드릴게요. 시작. 저 A 그래. 그러니까 봐봐. 그러면 자 너희가 지금 봐봐. 내가 지금 1분 20초 중 1분 30초를 줬어. 1분 30초를 줬는데 니네가 지금 한 반 정도 해석을 했나? 반도 못했어? 그래 반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나머지 해석하면 몇 분? 3분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해석과 동시에 문제를 풀 수는 없겠지. 당연히 뭘 해야 돼?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지금 이해됐어? 그럼 생각하는데 또 1분이라고 치면 그러면 사실 한 문제 푸는데 몇 분? 4분이란 소리야.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럼 얘들아 이거를 봐봐. 그러니까 니네가 대학을 가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진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중학교 시험하고 완전 다르다고 했잖아. 니네 지금 한 문제 푸는데 4분 정도 걸렸다고 치자. 중학교는 시간이 남아 오히려. 그리고 문제도 쉽고. 근데 만약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게 만약에 고등학교 시험지라고 쳤을 땐 심지어 지문도 긴데 1 내신이에요? 내신이에요. 미친. 와 잠시만. 저 뭐야 이거 너무 바쁘고 이렇게 모의고사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38번 문항이야. 그럼 생각해봐. 니네는 한 문장당 몇 분 걸렸어? 4분 걸렸다고 치자. 그러면 만약에 최소한 내가 어쨌든 이 지문을 다 풀기 위해서는 몇 분이 소가돼? 172분. 그래, 172분이야. 그 몇 시간이야? 시간인데 뭐 그치? 근데 시험 시간 몇 시간이야? 50분. 50분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얘들아. 재수생이 그러니까 전체 수험생 비율로 수험생이 45만 명 정도라고 치면 재수생이 30만 명이 넘어. 그 재수생들이 다 자기가 재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대학이 많은데 뭐라도 가겠지. 고등학교 시험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래도 뭐 60점, 70점 나오겠지. 야, 3, 40점이 수두룩해. 알겠니? 정신 차리세요. 알겠죠? 사람 이거 100점 만일 거예요. 네. 와 진짜.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쌤이 예전에 이런 얘기했어. 기억나? 쌤, 그럼 저건 100점이라고요? 그럼 쟤는 공부를 무지하게 잘하는 애네요? 그러면 쟤는 진짜 뭐 서울대 의대 가라고 하면 되겠네요. 저는 서울대까지는 안 바래요. 연고대도 안 바래요. 성대, 서강대, 한양대도 안 바래요. 그럼 뭐 중앙대 정도만 갈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렇게 잘하는 애들은 서울대 가고 연대, 고대 가고 서강대, 성대, 한양대 가면 되잖아요. 되게 또 여기서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가 잘 봐. 수험생 비율이 45만 명 중에서 30만 명이 재수지.
그럼 사실 15만 명만 간다는 거잖아. 이게 상위 30%잖아. 그렇지? 그럼 15만 명 중에도 15만 명이 다 서울대 가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해돼? 15만 명 중에도 뭐 가는 애가 있어. 서울대 가는 애 있고 연대고대 가는 애 있고 중앙대 가는 애 있고 중경시 가는 데가 있고 진짜 서울에 말도 안 되는 그냥 진짜 대학 가는 애도 있고 제 말 이해되세요? 즉 이게 그 모수 인원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걔네가 다 헤쳐먹는다는 거야. 그게 제일 치명적이에요. 알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애니까 서울대 가면 되잖아요. 나머지 저 그냥 찌질하고 갈게요. 아니야. 그 안에서 다 헤쳐먹는다니까? 입학정원이 너무 적기 그래. 적기 때문에 그래요. 수험생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학교에서 막 한 10,000명씩 뽑아. 매년. 한 10,000명씩 뽑아. 그치? 10,000명씩 뽑으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서울에 있는 대학 이름 있는 대학 다 모아보면 몇 개? 18개예요. 여대까지 합치면 한 22개 정도 돼. 그러니까 20개의 안팎이야. 서울대, 연대, 고대, 성안대, 성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동국대, 검대, 홍대. 그 다음에 국민대, 숭실대, 상명대, 가톨릭대, 뭐 세종대,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한 20개 좀 남짓대. 그럼 봐. 한 학교에서 10,000명씩만 뽑으면 매 신입생을 한 학교에서 10,000명씩 뽑아. 그럼 몇만 명이 갈 수 있어? 20만 명이 갈 수 있는 아주 행복한 세상이 오겠죠. 3,000명밖에 안 뽑아. 한 학교에서요? 6만 명 뽑는 거예요? 서울대에서요? 아니 서울에 있는 그 라인에서. 알겠지? 얘기했잖아. 이게 생각보다 이게 니네가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니까. 쌤, 저 주위에 서울대 간에 연대고대 간에 선배들이 있는데 보니까 공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미친 듯이 한 거야 걔네. 알겠어요? 자, 오케이. 아무튼 뭐 더 이상 얘기하면 잔소리 될 것 같으니까 좀 인지해. 알겠지? 자, 제가 해볼게요. 자, 이 사람이야. 전문가야. 설명. 루틴이 방해를 한대.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봐야 새로운 해결책이 등장을 한대. 그러면 간단한 논리. 결국엔 뭐다? 어떤 판에 박힌 루틴은 별로 안 좋아. 그럼 반대로 루틴이 아니라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그게 무언가 좋다라는 내용이야. 됐죠? 네. 즉 평범한 건 별로야. 알겠습니까? 네. 자, 볼게. 자, 모두가 그 첫날 회의의 워크숍에서 그 부사장이 뭐를 했냐면 오히려 호텔 방 대신에 항공사 시트를 뭘로 제공했다? 침대로 제공했대. 즉 호텔 방을 제공한 게 아니라 그냥 매트리스를 제공했대. 당연히 어디 놀러 가면 호텔에서 쉬어야 되는데 호텔이 아니라 그냥 매트리스만 제공했대. 됐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그래서 그 매트리스에서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의 리더들이 굉장히 급격한 이노베이션, 혁신적으로 아이디어를 떠올랐다. 오히려 그들의 일반적인 루틴을 방해받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경험해보지 못했을 거고 그 어떤 주목할 만한 뛰어난 변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로 워크숍이 끝났을 거다. 만약에 그냥 원래대로 호텔에서 잤다면 결국 어떤 거를 알 수 없다? 소비자들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치? 내가 지금 팔고 있는 그 매트리스에 내가 직접 잡아야 소비자들이 매트리스에서 자면 편한가? 불편한가? 를 실제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래서 그 강의에서 이 사람은 뭐를 공유했냐면 그 이야기, 어떤 이야기, 자신들의 고객센터에서 온 불평을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이 리더가 이제 워크숍을 할 때 어디에 집중했어? 그렇다면 과연 손님들의 경험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집중을 했대. 무언가 타인의
행동을 뭐 하기 위해? 경험을 하기 위하여 뭐를 시작했구나? 워크샵을 시작했구나 라고 해석되는 순간 일단 몇 번 먼저? C번 먼저죠. 됐지? 봐. 일단 워크샵을 하기로 했어. 근데 그 워크샵은 일반적인 워크샵이 아니라 원래 호텔방을 제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매트리스를 제공했어. 그래야 이 사람이 호텔방에 자면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가 매트리스 잡아야 이거 불편하네, 이건 괜찮네 라고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결과 뭐를 했다? 혁신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먼저야? 워크샵이 먼저지. 그 다음에 워크샵의 내용이죠. 뭐 대신? 호텔방을 제공하는 대신 매트리스 제공했고 그 결과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경험해 볼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뭐를 만들어냈다? Radical Innovation을 만들어냈다. 정답 몇 번? C, A, B 4번.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됐죠? 간단하게 해보면 자 이건 더 쉬워. 왜 더 쉬울까 얘는? 하웨버. 그렇지. 하웨버가 있다라는 건 우리에게 사실 순서 문제를 맞추기 위한 어마어마한 힌트야. 알겠습니까? 자 보자. 일부 물고기가 그렇듯이 이 물고기는 뭐를 받을 때? 공격을 받을 때 뭐를 release 방출시킨다. 무언가 화학적인 물질을 방출시킨대. 물고기가 공격받으면 누가 공격을 해? 그러면 뭐가 배출돼? 화학물질을 뿜뿜 한다는 얘기죠. 자 2번 however 그러나 자 이러한 관찰은 한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게 됩니다. 어떤 의문점? 아니 지금 공격당한 부상당한 물고기가 결국 자기가 도망가기 바빠 죽겠는데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화학 물질을 방출을 할까라고 되묻게 된대. 공격을 받았을 때 결국 누구를? 다른 물고기를 도우기 위해서 화학 물질을 방출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 지도 도망가기 바빠 죽겠는데, 그치? 남까지 도와주면서 화학 방출을 안 한다는 얘기야. B번. 전통적으로 화학물질은 어떤 거? 경고야. 어떤 경고? 다른 멤버들에게, 어떤 멤버들에게, 자신과 같은 멤버들에게 어떤 경고를 내리는 거다? 야, 저기에 presence 존재하고 있어. 저기에 있어. 누가 있어? 포식자가 있으니까 야, 저기 가지 마. 라고 경고하는 신호래. 이러할 때 물고기들은 이러한 화학물질을 노출함으로 인해 숨기는 데 도움이 된대. 결국엔 경고를 하는 거구나. 뭐가? 화학물질이라는 건 뭐 하라고? 야 도망가. 누구에게? other 타인들에게 뭐를 주기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해서. 됐지? 그러면 최소한 몇 번은 아니야 일단. A번 다음에 B번은 아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아마도 부상당한 물고기들은 화학물질을 분출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을 돕기 위해 분출해내겠지. 그래서 자 추가적인 포식자들이 그 화학물질로 인해 추가적인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그 결과 자기 자신을 돕기 위한 거래. 화학물질을 방출하는 건 누가 아니라 타인이 아니라 셀프, 자기 자신을 위한 거래요. 됐지? 자 이렇게 간단히 써머리하면 A번 문장 뭐야? 남들 도우려고 화학 방출하는 걸까?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질문을 제기했고 B번은 전통적으로는 화학물질을 방출하는 게 남을 돕기 위한 거고 C번은 아니야 화학물질을 방출하는 건 남을 돕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살려고 하는 거래.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 전통적으로는 이걸로 알고 있지만 아니야. 과연 진짜 그럴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치? 그래서 해보니까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라 지가 살려고 한 거다라는 게 글의 순서죠.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네. 풀만하죠? 그럼 정답 몇 번? 2번. 알겠지? 됐지? 네. 자, 3번. 3번 틀린 사람 손 들어볼까요? 그래요. 네, 3번은 너무 쉬운데 틀리면 안 돼. 자, 아마도 당신이 해가 지는 걸 봤을 때 때때로 마치 그게 뭐처럼 보여? 불타 오르는 것처럼 보여. 특히 어디에? 구름 위에 반짝반짝 빛날 때. 아, 여러분들이 뭔가 해가 지고 있는 걸 봤을 때, 이걸 봤을 때 뭐라고 느낀다? 우와, 불타오르는 것 같아 보인대. A번 문장 갑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훨씬 더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우주에는 뭐보다? 태양보다 더 뜨거운 별들이 있대. 별들이 훨씬 더 뜨겁구나. 그치? 누구보다? 태양보다. 자, 그 이유는 태양이 실제로 불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태양 중심에 불타는 부분이 얼마나 뜨거울지 생각해 보셨나요? 불타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실제로 진짜 태양이 불타는 거야.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뜨거울까 생각해 봤나요? 라고 했더니 우와. 그쵸? 뭐죠? 22,500만 도가 넘는데 너무 뜨겁겠다. 그건 다시 말해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장 더운 여름날 있던 것보다 25만 배나 더 덥대. 아, 태양이 실제로 불타는데 이 온도가 너무 뜨겁구나. 그럼 봐. 자, 태양이 불타는 것처럼 보여. 아, 진짜 원래 불타는 거 맞아. 그러면 실제로 불타는 거거든. 불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불타. 그럼 그거 얼마나 뜨거울까? 이렇게나 뜨거워. 근데 되게 웃긴 게 별들이 더 뜨거워. 이거잖아. 알겠어? 지금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 정도 순서 맞출 수 있어야지. 다시 천천히 연습할게. 최소한 뭐보다 뭐는 먼저가 아니야. A가 C보다 먼저일 순 없죠. 왜? A는 아까 뭐라 그랬어? 별이 더 뜨겁다고 했지. 근데 A가 먼저면 C번은 얘네 태양이 뜨겁다는 얘기인데 이게 안 맞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그래서 벗이 중요한 거라고. 태양이 놀이동산보다 이렇게나 뜨거워. 태양이 졸라 뜨거운 줄 알았더니 그러나 놀랍게도 태양보다 더 뜨거운 게 있어. 그게 뭐야? 별들이야. 알겠지? 별들이 훨씬 더 뜨겁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됐죠? 할 줄 알아야 돼, 이 정도? 됐지? 네. 자, 그러면 4번 시간 줄게. 자, 시작하세요. 야, 이건 진짜 1분 30초 만에 풀어야 돼.
됐어? 자, 난 어쨌든 시간 안에 풀었다 손. 그래요. 자, 보자. 자, 나는 누구와 함께 루이 암스트롱과 함께 TV쇼를 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루이의 코 위에 뭐가 날라들었다. 파리가 날라들었다. 파리가 어디에? 코에. 자, 1번.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뭐를? 스마일, 웃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의 뭐를 망칠까봐, 공연을 망칠까봐. 루이는 망치다란 뜻이에요. 대표적인 동의어 뭐 있죠? 디스트로이. 아니 그건 파괴하다고 그냥 망치다.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는 단어야. 영화 볼 때 자꾸 누가 야 저거 그렇죠. 스포라고 하죠. 그치? 스포일이 망치다란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됐죠? 대표적인 콩글리시죠? 야 스포하지 마. 외국인들 못 알아듣습니다. 스포일 하지 마라고 해야지. 그치? 스포라 그러면 스포? 스포? 이게 무슨 단어야? 이러고 있는 거죠? 네. 됐죠? 자, 그래서 모두는 웃지 않았어. 왜? 공연을 망칠까봐. 그래서 공연이 끝나고 나서 비로소 모두가 웃었대. 자, 그 다음 B번. 공연이 끝나고 나서 이제 뭐 했구나. 관객들이 스마일, 웃었구나. 자, 그 다음 바람을 불어서 파리를 날렸어. 그리고 다시 노래를 했는데 파리가 다시 왔어. 다시 날렸어. 이 과정이 전부 다 녹음이 됐어. 하지만 관객들은 뭐 하려고 하지 않았다? 웃으려고 하지 않았다. 즉, 플라이 파리를 쫓기 위한 무슨 반복? 후후후후 부는 거의 반복이죠. 자, 그리고 나서 감독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금 파리 없이 한 번만 더 녹화를 합시다. 왜? 그걸 TV에 내보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감독이 다시 한번 뭐 하재? 녹화를 하재. 뭐 없이? 파리 없이. 그러면 최소한 뭐 다음에 뭐여야 되냐? A번 다음에는 C번이어야 되지. 왜? 공연이 끝나야 근데 녹화를 다시 한번 합시다. 파리 없는 대로. 지금 이해되세요? 그럼 이게 무슨 과정이야? 파리가 왔어. 그래서 얘가 막 파리를 막 계속 막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계속 파리가 와. 하지만 관객들은 뭐 하지 않았어? 웃지는 않았어. 왜? 공연을 마칠까봐. 그래서 공연이 다 끝난 다음에 그제서야 웃었어. 이걸 본 감독이 이거 안 되겠는데요?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해되세요? 네, 이 정도는 간단하죠? 그래서 정답이 2번. 자, 5번 볼게. 5번은 제가 해줄게요. 자, 그럼 봐봐. 쌤, 저희가 아까 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조금 그래도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왜 이렇게 쌤은 빨리빨리 하세요? 왜 빨리빨리 하냐면 나는 너희와 차이점이 뭐니? 나이. 나이? 그래요. 쌤은 독해를 할 때 방금 이렇게 동그라미 화살표 내용으로만 집중적으로 해. 근데 너희는 처음부터 까지 다 읽는단 말이야. 생각해봐. 엑스퍼트, 이 사람이 행동 전문가라는 게 중요해? 그런 거 아니라고. 지금 알겠어? 즉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조금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스킵력도 필요해요. 그래야 아까 그런 내신 시험 때 문제 다 풀지.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 좀 많이 봐야 돼요. 그래야 직감적으로 얘들아 봐봐.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루틴이 별로다라는 거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점이 중요하다 까지만이야. 이 사람이 무슨 막 행동 전문가든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얘기야. 맞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워크숍을 했는데 뭐 대신 호텔방 대신 시트를 줬다라는 매트리스를 줬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 사람이 지금 마케팅 회사의 부사장이라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알겠어요? 지금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과감하게 스킵할 부분은 스킵하기 위해서는 글을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요것도 그런 방식으로 해볼게. 자, 책을 여러 번 읽는 습관들이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만일 당신이 책을 딱 한 번만 읽었다면 당신은 어디에 집중하게 된다? 사건과 스토리에 집중하게 된다. 책을 한 번만 읽으면 어디에 집중해? 스토리에 집중해. 근데 책을 서베를 여러 번 읽으면 뭐에 집중하게 된다? 그 등장인물들의 감정에 집중하게 된다. 됐죠?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지금 똑같은 효과가 어디에서? 그렇지. 가족 휴일 목적지에서 똑같은 효과를 바라볼 수가 있대. 그 장소를 다시 방문하는 건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장소에 관련돼서 이해를 돕기 위한 거고, 더욱더 많은 benefit,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하지 말아라? 머뭇거리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고 계속해서 시도를 해라. 무언가 better, 더욱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는 한 번만 읽지 말고 계속해서 try, repeat,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책의 감정적인 측면을 훨씬 더 깊게 집중하게 되면 사람들은 훨씬 더 빠져들게 되고 그 스토리가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여러 번 읽는 게 그 스토리 자체도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해준대. 서베럴 여러 번 읽다 보면 오히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구나. 스토리에도 집중하게 해주고 뭐에도 집중하게 해줘? 이모션, 감정에도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읽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처음 감정이 느껴지고 그 감정이 계속해서 타인의 감정까지도 평가할 수 있게 해준대. 두 번째 읽으면 감정을 느낄 수 있겠구나. 집중. 뭐가 먼저야? 여기는 뭐다? 그러므로 계속 반복해서 읽으세요. 반복해서 읽어봤더니 좋네요. 두 번째 읽으니까 감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됐네요. 뭐가 처음? 첫 번째 읽을 때는 스토리, 두 번째 읽을 때는 감정에 집중하게 돼. 그래서 여러 번 읽어봤더니 스토리, 감정 두 마리 토끼 다 잡아. 그러므로 뭐해라? 계속 반복해서 읽으세요. 알겠죠? 요 순서잖아. 맞지? 그치? 만일, 얘들아 잘 봐. 만일 이게 지금 이 순서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국어의 문제야. 알겠어? 그러니까 생각을 자꾸 해버릇 해야 돼. 알겠지? 자, 6번 갑니다. 자, 뭐가 오르면 오를수록 물고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를 줄여야 된다? 밀도를 낮춰야 된대. 무게를 낮춰, 밀도를 낮춰. 그래서 대부분의 물고기가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 bladder, 불에라는 걸 사용한대. 물고기가 어디로 올라가려면, 위로 올라가려면 무게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뭐를 사용한다? 불에라는 걸 사용을 한대. 높이 올라가려면. 됐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몇의 종류는 불에가 필요가 없거든. 왜냐하면 그들은 어차피 삶을 어디에서? 바다 위에서 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삶을. 그렇다면 다른 물고기가 그 바깥으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그렇지, 그들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야 된대. 그치? 그냥 앞으로 헤엄치면 나아갈 수 있대. 꼭 불에가 필요한 건 아니구나. 어차피 헤엄쳐도 수영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물고기들도 있대요. 됐죠?
자, 그 다음 B번. 물고기는 불에를 뭘로 가득 채운다? 산소로 가득 채운다. 어디로부터? 주변 물로부터. 그래서 그 산소가 채워지게 된다면 이제 불에가 확장이 되고 그 결과 물고기는 볼륨이 커지고 하지만 무게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불에를 사용했을 때 일어나는 경우. 그럼 일단 뭐 다음에 뭐는 아니냐? A번 다음에 B번은 아니지, 그치? B번은 불에를 사용한다는 얘기고 A번은 불에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뭐가 먼저 와야 돼? 불에를 사용한다는 얘기가 먼저 와야지, 그치? 자, 그 다음 C번.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밀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물고기가 훨씬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어. 결국 불에는 확장하고 그 물고기가 뭐를 해야 된다? 볼륨이 커지고 그건 표면으로 밀어난다. 불에를 사용해서 결국엔 뭐를 하는더라? 물고기가 어디로 오르는구나? 요 위로 오를 수 있구나. 그러면 이건 뭐야? 불의 사용 과정. 이건 물고기가 올라갔다는 결과. 근데 A번은 또 몇몇 물고기들은 그닥 불에가 필요가 없대. 근데 봐. 어디서 진짜 아주 꼴같지 않은 주워 드는 거 있어가지고 잘 봐. 가끔 이거 풀으라 그러면 못 푸는 뭘 제일 끝으로 하는 줄 알아? C번은 제일 끝으로 해요. 쌤 여기 finally. 이게 있으니까 뭐 이게 무조건 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렇게 단순하게 문제 내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문을 읽고 그 지문을 자기가 무슨 내용인지 파악을 해야 돼. 그럼 봐봐. 여기 지금 파이널리가 있었지만 이 파이널리가 진짜 정말로 파이널리야? 아니지. 불에를 사용해봤더니 그 결과 진짜 올라갈 수 있더라. 근데 몇몇 물고기들은 불에가 필요 없는 물고기들도 있어. 왜? 위로 올라가기 위해 헤엄치면 돼. 란 얘기잖아. 이해돼요? 그럼 뭐가 오히려 마지막이어야 돼? 파이널리 있다고 C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A번이 마지막이어야 되죠.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됐지? 그러면 자, 내가 순서를 써볼게. 봐봐. 불의 사용 과정. 이건 쓰지 말고 봐 그냥. 불에가 뭔지 설명. 그래서 불에가 사용했더니 물 밖으로 올라왔다 결과. 그런데 불에가 필요 없는 물고기들도 있어. 왜? 그냥 헤엄치면 되니까. 봐. 그래플로우라는 거는 하나 라멘 얘기했다 우동 얘기했다 라멘 얘기했다 우동 얘기했다 라멘 얘기했다 우동 얘기했다 이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 집중. 네 가지의 패러그래프야. 라면 3개, 우동 하나. 100% 뭐가 짝꿍이야? 라면끼리, 나머지 우동이야. 그치? 이해돼? 연관성 있는 것끼리 붙어 있어야 된다고. 지금 이해되세요? 다시 라면 했다, 우동 했다, 햄버거 했다, 피자 했다 이러지 않아. 자, 봐봐. 여기는 지금 이 네 가지 패러그래프 있을 때 뭐가 겹치는 거야? 불에 요렇게 겹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최소한 얘네는 뭐 해야 된다고? 붙어 있어야 된다고. 이게 글의 연결성이잖아. 아시겠죠? 그러면 불에가 필요 없다래. 그럼 봐봐. 여기까지만 보면 최소한 불에가 필요 없다는 뭐 아니면 뭐여야 돼? 맨 처음 아니면 맨 끝이어야지. 알겠습니까? 지금 이해되세요? 요것만 보면 불에가 필요 없다는 내용은 맨 처음 아니면 맨 끝이어야 되잖아. 불에가 필요 없어요. 근데 불에가 필요한 애들이 있는데 얘네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돼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불에가 필요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얘네가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근데 불에가 필요 없는 애들도 있어요. 이게 순서잖아. 그럼 최소한 불에가 필요 없다라는 건 뭐 아니면 뭐야? 시작 아니면 끝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순서는 선지를 주는 거야. 이 선지는 지금 무슨 내용이야? 불에가 있다라는 내용이지. 그러면 천천히 불에라는 게 있는데 불에가 필요 없는 아이들이 있는데 불에가 있어서 불에를 사용해봤더니 이게 아니잖아. 그게 어떻게 돼야 돼? 불에가 있는데 그래서 불에를 사용해봤더니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하지만 불에가 필요 없는 애들도 있어요가 순서지.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글을 펼쳤을 때 어쨌든 얘네끼리는 연결성이 있다. 얘네끼리는 묶어 있어야 된다. 됐죠? 얘만 혼자 따로 놀아야 된다. 이런 걸 무슨 포지션이라 해? 솔로 포지션이라고 얘기해요. 독해에서. 알겠습니까?
혼자서 시작 아니면 끝을 담당하는 포지션이야. 됐지? 알겠죠? 네. 됐죠? 자, 그럼 7번도 너희가 지금 풀어보세요. 시간 드립니다. 1분 30초 드려볼게. 최대한 시간 안에 풀려고 노력을 하세요. 저희 혹시 단어 점수 나왔나요? 빨리 해. 야, 이따 해줄게.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빨라? 자, 해볼게. 기가 떨어졌어. 자, 시작. 자, 당신이 지도로 봤을 때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거? 일단 내비게이터가 뭐를 한다면 상업적으로 비행을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 어디에서 암스테르담에서 어디까지 도쿄까지 가는 건 뭐를 따라 우리가 지중해라고 불려지는 동쪽 라인을 따라가는 게 가장 편리하고 가장 빠르대. 됐지? 아, 어디에서 요약하자면 암스테르담에서 어디로 가는 게 도쿄 가는 게 뭐가 빠르다. 동쪽 노선을 타는 게 가장 최고의 방식이다. 됐죠? 자, 그래서 1번 갑니다. 당신이 목표를 결정하게 되면 열심히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을 해야 되고, 하지만 그 목표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졌는지 관찰하는 걸 통해서 아마도 당신은 다른 각도로부터 봐야 돼. 즉, 이렇게 다른 각도로 보는 접근성을 뭐라고 한다? 재구성이라고 한다. 아, 무언가 목표를 다루기 위해서 목표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각도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different angle. 다른 각도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대. 됐죠? B번. 그러나 지도 대신에 지구본을 보면 당신의 관점이 변할 거야. 오히려 지중해를 통해 동쪽으로 간다기보다는 어디 암스테르담에서 도쿄로 가는 건 뭘로 가는 게 맞는 방식이야? 북쪽으로 가는 게 맞는 방식이래. 아까 암스테르담에서 도쿄로 가는 방식이 이스트인 줄 알았더니 이스트가 아니라 뭘로 본다면 지구본의 기준으로 본다면 어디야? 북쪽으로 비행해야 최고의 방식이래. 됐죠? 자, 마지막 C번. 자, 대략 이런 게 가장 유명한 루트야. 어디로? 알래스카로 가기 위한, 그리고 나서 도쿄로 가기 위한. 이러면 무려 얼마가 줄어들어? 1500마일이 줄어듭니다. 이것에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아, 어쨌든 일로 가면 무슨 방식으로 가면? 북쪽 방식으로 가면 훨씬 더 효과적인데, 그렇다면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됐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암스테르담에서 도쿄로 가는 게 뭐라고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동쪽으로 가는 게 알고 있다. 그런데 지도 대신 지구본 쪽으로 보면 오히려 어느 쪽? 북쪽으로 가야 더 좋은 걸 알 수 있고 북쪽으로 간다면 훨씬 더 뭐 할 수 있다? 절약할 수 있고 빨리 갈 수 있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교훈은 뭐야? 지도를 바라봤을 땐 동쪽으로 가는 게 빨랐지만 지도가 아니라 둥그런 즉 네모난 지도가 아니라 둥그런 지구본으로 바라봤을 땐 북쪽이 더 오른 거죠. 간단한 배경 상식이죠. 지도 보면 우리나라 어디 있어? 중립 아니 얘네 봐. 우리가 보통 세계 지도를 우리 기준에서 세계 지도를 펼치면 우리나라 어디 있어? 가운데 있잖아. 지금 이해돼? 우리나라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너희 기준으로 이쪽 오른쪽 쪽에 미국 있을 거고 그 밑에 호주 오세아니아 있을 거고 저쪽으로 가면 유럽 쪽이잖아. 그건 어느 나라 지도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앙에 있는 거야?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지구의 중심인가? 중국은 자기 나라 그 세계 중심. 중국이 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자기 나라 지도에 자기 나라가 중심이에요. 알겠어요? 이해되세요? 알겠지? 네, 즉 어떤 교훈을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네모난 지도가 아니라 둥그런 지구본에서 바라봤더니 즉 뭐를 바꾸라는 거야? different angle을 바꾸라는 거잖아. 관점을 바꾸라는 거잖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다? 관점을 바꾸면 훨씬 더 뭐 하게 된다? 성공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됐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인 거예요. 알겠지? 됐죠? 네. 자, 나폴레옹 이건 뭐 너무 쉬웠으니까 이건 뭐 어렵지 않을 거고. 됐지? 자, 미니 모의고사 갈게요. 226페이지 요거하고 요거 정답만 맞춰보고 듣게 할게요. 자, 226페이지 야 빨리 채점해. 1번에 1 그 다음에 2번에 4 3번에 3 4번에 4 5번에 3 6번에 2 7번에 2 8번에 3 9번도 3 10번에 1